100억 자산가의 딸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37살이 되도록 결혼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고집했던 여자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소개해주는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들을 모조리 거절하며 혼자 사는 삶을 고집했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결혼할 사람 있어요. 배관공 일을 해요. 한 달간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고 딸은 심지어 단식까지 하며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완고한 아버지가 배관공 남자친구를 집으로 불러들인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무엇이 아버지의 마음을 180도 바꿔놓았을까요? 그리고 그 배관공에게는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37살 김상미는 자수성가로 거대한 부를 일군 아버지 김학철의 외동딸이자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아온 여성이었습니다. 상미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책을 읽었고 다른 아이들이 예쁜 드레스를 입고 싶어 할 때 상미는 편한 바지를 고집했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에 아버지는 처음엔 대견해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30이 넘어서부터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매주 같은 실랑이가 반복됐습니다. 아버지는 온갖 좋은 조건의 남자들을 소개해주려 했지만 상미는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의사든 변호사든 대기업 임원이든 상관없이 모두 비슷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스펙 뒤에 숨겨진 공허함, 성공 자랑과 돈 이야기만 늘어놓는 그들의 모습에서 상미는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미에게 결혼이란 자유를 빼앗는 감옥 같은 존재였습니다. 주변의 귀여운 친구들을 보면서도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고 누군가에게 늘 맞춰 살아야 하는 그들의 모습이 답답해 보였을 뿐이었죠.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친척들의 시선과 은근한 압박, 그리고 끝없는 질문들이 상미를 더욱 숨막히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본인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손주까지 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버지의 조급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딸이 혼자 늙어갈까봐, 외로운 노년을 보낼까봐 걱정이 태산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상미는 때로는 화가 났고 때로는 서러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을 뿐인데 왜 모든 사람들이 결혼만이 정답인 것처럼 강요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에 매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그토록 결혼을 거부하던 상미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앞에 나타나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기쁨으로, 기쁨에서 기대로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 했죠. 아버지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며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의사인지 사업가인지 아니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직원인지 말입니다. 기대에 찬 아버지의 눈빛을 보며 상미는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될 사람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상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아버지의 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배관공이에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아버지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토록 결혼을 거부하던 상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그 이야기는 몇 년 전 어느 평범한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미가 김승철을 처음 만난 것은 정말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직장 동료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모임에 상미를 초대했던 것입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따라간 그 자리에서 동료의 남자친구가 데려온 친구가 바로 승철이었습니다. 첫인상은 그리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무뚝뚝한 표정을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수도 많지 않았고 다른 남자들처럼 자신을 어필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죠. 하지만 술이 한 잔씩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편해지자 승철의 진면모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상미가 호기심에 배관공이라는 직업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 승철은 담담하게 자신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거창하게 포장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겸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설명이었죠. 상미는 그런 승철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온 남자들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학벌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미래에 대한 거창한 계획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화를 계속할수록 상미는 승철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느껴졌죠. 가식적이지 않은 순수함, 그것이 바로 상미가 그동안 찾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미와 승철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한 오빠와 동생 사이처럼 지냈습니다. 승철도 상미를 편하게 대해주었고 상미 역시 승철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자연스러운 관계였죠.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상미는 점점 승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겉으로는 투박해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볼수록 예상과는 다른 면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관공이라는 직업 때문에 거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의외로 섬세한 면이 많았다는 점이 상미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상미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승철과 친한 오빠 동생 사이가 된 상미. 만날 때마다 이 남자에게서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관공이니까 투박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승철에게는 상미가 상상도 못했던 섬세함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퇴근 후 만난 날이었습니다. 상미는 그날따라 모든 게 불편했어요. 발을 조이는 구두,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가방. 회사 서류까지 잔뜩 들고 나온 터라 정말 힘들었죠. 그런 상미를 본 승철이 말 한마디 없이 스윽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상미가 당황해서 여자 가방을 들고 다녀도 되냐고 물으니까 승철의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여자 가방 든다고 큰일이라도 나겠냐는 겁니다. 신발까지 벗어줄 수는 없으니 가방이라도 들어주는 게 당연하다면서 말이에요. 식당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냅킨 챙겨주기, 메뉴 먼저 물어보기. 이런 작은 배려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거창한 제스처는 없었지만 진짜 어른의 품격이 느껴졌죠. 그런데 그날 밤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정류장이 그날따라 유독 어두웠어요. 막차 시간이라 을씨년스럽기까지 했죠. 상미가 괜히 무서워하고 있는데 승철이 자연스럽게 옆에 서더니 함께 기다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걸어서도 금방 갈 수 있으니 시간 충분하다면서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미에게 승철이 진짜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건 영화 속 멋진 주인공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을 주는 사람. 진정한 의미의 남자다움이 뭔지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상미는 승철을 먼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을 혼자 마음 졸이며 지낸 상미. 드디어 용기를 내어 고백했어요. 분명 승철도 자신과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뜻밖의 거절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금 연애할 상황도 아니고 너처럼 좋은 동생 잃고 싶지 않아. 내 상황이 지금은 돈을 벌어야 할 때라서 남자친구로서 더 잘해줄 자신이 없어. 하지만 상미는 여기서 포기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승철이 자신을 싫어해서 거절한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돈이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법은 없잖아요. 상미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부담스럽지 않게 하지만 꾸준히. 진심을 담아 승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번째 도전 끝에 승철의 마음을 얻어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야 상미는 알게 되었습니다. 승철이 왜 그렇게 연애를 주저했는지를요. 바로 여동생 때문이었어요. 두 남매의 우애가 정말 각별했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주고받고 서로를 끝없이 아껴주는 모습이 신기할 정도였어요. 상미가 궁금해하자 승철이 담담하게 말해줬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오직 둘만 남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마음이 남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 순간 상미는 승철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항상 묵묵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이 남자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아픈 사연이 숨어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상미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를 평생 지켜주고 싶다고요. 상미가 알게 된 승철의 과거는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승철이 겨우 19이었을 때 집안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교대 근무를 하셨어요. 그날도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부모님이 집에서 쉬고 계실 때였죠. 학교에서 수업을 듣던 승철과 여동생. 갑자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동네에서 불이 났다고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집 근처에 도착한 두 남매가 본 것은 활활 타오르는 자신들의 집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쉬고 계시던 부모님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부모님도 집도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19살과 17살. 아직 어른도 되지 않은 두 아이만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승철은 여동생을 끌어안고 목이 쉴 때까지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승철은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원래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이었지만 이제 그런 꿈은 사치가 되어버렸거든요. 여동생과 함께 살 집도 마련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승철은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배관공이라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었죠. 20살부터 시작된 견습생 시절 20대. 청춘을 모두 바쳐서 13년 동안 기술을 익혀 현재의 반장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런 승철의 여동생을 처음 만났을 때 상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밝고 친화력이 좋아서 상미를 보자마자 금세 언니라고 부르면서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거든요. 승철의 여동생은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오빠는 진짜 진국이라고 어른들도 오빠만 한 사람 없다고 항상 칭찬만 했다고요. 누굴 만날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근사한 언니를 만나고 있다니 너무 기쁘다면서요. 아가씨 생일이 다가왔을 때 상미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받은 아가씨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생일에 오빠랑 둘이서 보내다가 이렇게 셋이 모이니까 꼭 가족 같아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항상 밝고 잘 웃던 아가씨가 울먹이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미도 괜히 찡했습니다. 그날 승철이 상미에게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앞으로 생일도 동생 불러서 셋이 같이 보내자고요. 그렇게 상미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승철은 여동생이 언제든 쉬러 올 수 있게 25평 내 집도 마련해냈어요. 상미는 집을 구경시켜주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승철의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했죠. 얼마나 안 먹고 안 쓰고 안 놀며 모은 돈인지 모든 걸 잃고도 꿋꿋이 이겨낸 승철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 승철의 열정적인 면모는 상미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아버지가 차를 바꾸면서 기존 차를 상미에게 물려줬을 때였습니다. 초보 운전이었던 상미에게 운전을 가르쳐준 사람이 승철이었어요. 부부끼리도 운전 연수는 해주는 게 아니라던데. 주차도 안 되고 기어 변속도 헷갈리는 상미가 화를 내며 포기하려 하자 승철이 말했습니다. 세상에 쉽게 배우는 게 어디 있냐고. 회사도 처음 들어가자마자 지금 위치는 아니었을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배관공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일용직으로 불려다니다가 나이 들어서도 오래 할 수 있고 돈도 잘 번다고 해서 악착같이 배운 거라고요. 승철의 말에 상미는 부끄러워졌습니다. 고작 운전으로 징징거린 자신이 말이에요. 한 달 내내 운전 연수에 몰입한 결과 드디어 혼자서도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어요. 30 중반에 승철을 만난 뒤로부터 친구들이 상미에게 어딘가 바뀐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상미는 승철을 존경하는 마음에 하나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미는 안 될 것 같은 일은 금세 포기했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철을 만나고 상미는 끈기와 노력을 배워나가고 있었어요. 좋은 귀감이 되는 승철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 사람과 한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결혼 생각이 든 자신을 보고 상미도 다 놀랄 정도였죠.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상미는 승철과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결혼 생각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던 상미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하자 가장 놀란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37살에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날아갈 듯이 기뻐하셨죠. 그렇게 결혼 안 한다고 빼더니 나 몰래 임자를 제대로 만났다면서 누구냐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아버지는 기대에 가득 찬 눈으로 물으셨습니다. 아버지의 기대 가득한 눈을 보니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미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배관공이에요.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기대에서 실망으로, 실망에서 분노로. 믿을 수 없다는 듯 딸을 바라보더니 폭발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고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100억 자산가의 딸이 배관공과 결혼한다고? 그것도 부모도 없는 남자와? 아버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하다못해 부모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면서 돈도 없고 노가다꾼에다가 심지어 부모도 없다니 절대 못한다고 소리쳤죠. 자수성가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아버지에게 딸의 선택은 그동안의 모든 노력을 무너뜨리는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김상미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37년을 아버지의 딸로 살면서 그 고집스러운 성격을 고스란히 물려받았거든요.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부녀간의 한 달 전쟁.
아버지가 완강하게 반대하자 상미는 차분하게 아버지를 설득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면 아버지도 마음을 바꾸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평소 아빠라고 부르던 것을 아버지로 바꾸고 말투도 정중하게 고쳤죠. 주방에서 저녁 준비가 다 된 걸 보고는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지 드세요. 평소 같으면 아빠 식사하세요라고 했을 텐데. 갑자기 달라진 딸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어요. 딸의 작전을 단번에 꿰뚫어 본 거죠. 그러더니 코웃음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상미 때문에 입맛이 아주 뚝 떨어졌다면서. 상미의 첫 번째 설득이 실패하자 아버지는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이제 아예 딸과 대화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집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했죠.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가는 상황. 엄마는 어이없어하며 둘 다 그만하라고 했지만 부녀는 물러설 기미가 없었어요.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냉랭해져만 갔어요. 상미도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죠. 그래서 상미가 선택한 마지막 카드가 바로 단식이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자신을 피하면 아버지 딸이 식음을 전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선언한 겁니다. 아버지는 딸의 엄포에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상미는 정말로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첫날에는 그냥저냥 버틸만 했어요. 아버지도 처음엔 장난으로 여겼죠. 단식한다는 애가 왜 부은 것 같냐며 혹시 나 몰래 밤에 뭐 먹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기까지 했어요. 이틀째가 되자 아버지는 더 심하게 나왔습니다. 일부러 상미 앞에서 요란스럽게 밥을 먹으며 맛있다고 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3일째. 정말 잔인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거실까지 라면을 끓여와서는 상미 눈앞에서 호호 불며 먹기 시작한 겁니다. 면발을 들어 올리며 세상에서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 하면서요. 그 순간 상미의 코끝에 스며드는 라면 냄새. 3일 동안 굶은 상태에서 맡는 그 냄새는 정말 고문이었어요. 상미는 결국 참지 못하고 화를 냈죠.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아무리 단식을 해봤자 허락할 생각은 개미. 눈물만큼도 없다면서 계속 이러면 정말 호적에서 파버릴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상미는 마침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몰래 주방으로 가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려는 순간 아버지가 딱 나타난 거예요. 잘 걸렸다는 듯 상미를 보며 라면 단식이란 것도 있냐며 놀려댔습니다. 3일 만에 무너진 상미. 서름과 배고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던데 아버지가 이럴 줄 몰랐다며 상미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런 딸을 본 아버지가 자포자기하듯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겠지. 일단 이번 주에 데리고 와와. 허락한다는 건 아니고 얼굴 한번 보고 얘기해 보겠다는 거야. 드디어 아버지가 승철을 만나보겠다고 허락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치열한 전쟁이 막을 내린 거죠. 상미는 곧바로 승철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승철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함께 기뻐하다가도 갑자기 걱정이 되는지 불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상미가 괜찮을 거라며 다독여주고 응원했지만 승철의 긴장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어요.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승철은 정말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긴장한다며 청심환까지 챙겨 먹었을 정도였거든요. 생전 처음으로 피부 관리까지 받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하니까 인물이 훨씬 좋아 보였어요. 게다가 거금을 들여서 맞춤 정장까지 새로 장만했습니다. 평생 작업복만 입고 살던 승철이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도 집 문 앞에서 승철은 떨린다면서 이런 말을 했죠. 너무 떨려서 못 들어갈 것 같다고 속이 너무 답답해서 실수하면 어떡하냐고 말이에요. 상미가 옆에 있을 테니까 괜찮다고 달래자 승철은 호흡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목을 가다듬고는 결심한 듯 들어가자며 상미의 손을 잡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 아버지는 미리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엄마는 주방에서 진수성찬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평소 익숙한 집인데도 상미는 왠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상미도 이 정도인데 승철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승철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앉아있던 아버지께 다가가서 큰 소리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렁차게 인사하는 승철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몸을 돌려 승철의 얼굴을 보려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승철의 얼굴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깜짝 놀라더니 금방이라도 뒤로 넘어갈 듯한 모습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갑자기 다가와서 승철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자네, 혹시 그때 그 청년이 아닌가?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고개를 숙인 채 땅을 보고 있어서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못 본 승철도 그제서야 제대로 쳐다보며 깜짝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 손을 맞잡으면서 잘 계셨냐고 인사하는 게 아니겠어요? 상미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아버지를 보며 의아하게 물었죠. 둘이 아는 사이냐고요?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집안에 둘만 있는 듯 서로만 바라보며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승철의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자네 맞지? 그때 그 고속도로 맞지? 맞습니다. 이렇게 만날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때 그렇게 사라져서 내가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 꼭 은혜 갚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사라졌어? 아닙니다. 누구나 그 상황이라면 다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겁니다.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의 감격스러운 재회를 지켜보던 상미는 도무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답답해서 눈물의 재회를 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인데 나한테도 설명 좀 해줘. 그제야 두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상미를 돌아봤어요. 아버지는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며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털어놓기 시작한 이야기에 온 가족이 놀라고 말았죠. 5년 전 상미의 아버지는 지방 출장을 다녀오다가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은 길이 미끄러워서 차들끼리 연쇄 추돌이 일어난 대형 사고였습니다. 아버지의 차도 다른 차들과 부딪히면서 심하게 회전했고 가드레일과 또 다른 차들과 충돌하면서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어요. 차 문은 비틀어져서 열리지 않았고 상미의 아버지는 갈비뼈가 부러진 채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버지는 탈출하려고 안간힘을 쓰셨지만 갈비뼈도 다 부러지고 차문도 열리지 않아서 꼼짝할 수 없었죠. 그 순간 아버지는 이렇게 죽는구나 싶어서 눈을 질끈 감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디선가 쾅쾅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창문 방향을 보니까 한 청년이 망치를 들고 창문을 부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청년이 승철이었습니다. 승철은 사고 현장을 목격하자마자 연기가 나는 차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가지고 있던 공구를 챙겨서 구조에 나선 거였어요. 119에 신고를 했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직접 구조하겠다며 나선 거죠. 승철이 목이 터져라 외치며 아버지의 정신을 차리라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정말 너무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승철은 차창을 깨트리고 안간힘을 써서 아버지를 연기가 나던 차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에야 119가 도착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구조된 지 딱 10분 후에 연기가 나던 차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 승철이 없었다면 아버지는 정말 그 차 안에서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상미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죽을 뻔한 아버지를 구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에 말이에요. 5년 전 그 사건이 맞냐고 물으니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벌써 5년이 됐다면서 이 청년이 아니었으면 자신은 저 세상에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진짜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아버지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씀하셨어요. 많이 다쳐서 구급차에 실려가느라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청년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승철이 사례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냥 건강하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상미는 승철을 보면서 목숨 걸고 구했으면 사례금이라도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눈물 섞인 소리를 했어요. 하지만 승철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무슨 사례를 받냐는 식이었거든요. 그 순간 아버지와 상미는 서로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위라니, 이런 사람이 남편이라니 말이에요.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나한테 이런 사이가 생기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눈물을 닦고 승철을 향해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습니다. 이제서야 고맙다는 인사를 하네. 그때 정말 고마웠어.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 하늘에 감사하네. 정말 극적인 반전이었어요. 승철이 배관공이라서 반대하던 아버지였는데 알고 보니 그 배관공이 일 때문에 챙겨 다니던 공구 덕분에 아버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승철이 배관공이 아니었다면, 공구가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하던 마음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승철과의 결혼을 진심으로 허락하신 거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정말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어요.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계속 복 받았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취기 가득한 말에 상미와 승철은 한바구음을 터뜨렸어요. 언제 그렇게 반대했냐는 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승철에게 호탕하게 말했습니다. 신혼집을 멋있게 해줄 테니까 원하는 아파트만 말해보라고. 한강 보이는 아파트도 좋고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사줄 거라고 했어요. 정말 그때 아버지는 승철이 말하면 빌딩이라도 사줄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기세를 꺾은 승철의 대답이 또 한 번 아버지를 감동시켰어요. 승철은 지금 25평 아파트로 충분하다고, 이미 상미와 거기서 살기로 얘기 다 했다고 했거든요. 비록 한강은 안 보여도 자신이 피땀 흘려 장만한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다면서 처음부터 도움받으면 인생이 나태해질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 또다시 크게 감동받으셨어요. 정말 기적 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상미와 승철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 3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귀여운 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동생 아가씨는 조카를 본다고 문턱이 닳도록 자주 놀러 옵니다. 회사 근처에 살면서 한 번 오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서 아예 자고 가기도 하죠. 이제 가장이 된 승철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며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하지 말고 돈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지만 승철은 지금껏 10원 한 장도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상미는 이 모든 일을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승철이 꼭 자신의 아버지를 구하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큰 은혜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옛말에 지나가는 불에 밥 익힌다는 표현처럼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오히려 가장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